서자에 대한 차별이 심했던 성리학 국가인 조선에서 서자의 서자인데도 왕이 된 인물이 있었으니 그는 바로 철종이었습니다. 철종은 왕가의 피를 물려받았지만 아버지, 할아버지, 그 윗대에 이르기까지 모두 서자 출신이었는데 그의 혈통을 따져본다면 숙종의 서자인 영조, 영조의 서자인 사도세자, 사도세자의 서자 은원군, 그 아래의 정계대원군까지 서자였고 철종 역시 서자였습니다. 국왕의 계승자와는 거리가 먼 방계 출신의 왕족으로서 이런 혈통의 불리함을 가지고 있던 그가 왕위 계승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제24대 국왕 헌종이 21세의 나이로 후사 없이 요절함에 따라 직계 혈통이 단절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철종은 정계대원군 이광과 염씨의 삼남으로 1831년 한양의 경행방에서 태어났습니다. 초명은 이원범이었는데 후에 이변으로 고쳤습니다. 왕실 후손이었지만 철종의 유년 시절은 불우했는데 선대가 영모죄에 연루돼 강화도로 유배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불우는 조부인 은원군 이인에게서 비롯되었습니다. 은원군은 사도세자의 아들로 정조의 이복 동생이었습니다. 홍구경이 정조의 총애를 받던 시절 홍구경은 그의 누이 원빈의 양자로 은원군의 아들 상계군 이담을 들였습니다. 그러나 상계군을 내세운 영모 사건이 일어나면서 은원군도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신하들은 은원군 처벌을 거듭 주장했지만 정조는 끝내 그를 보호하여 강화 교동도로 유배되는 선에서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철종의 할아버지 은원군과 철종의 아버지 정계군은 왕족으로 기본적인 품위를 유지하며 살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순조가 즉위하면서 철종의 집안은 또 다른 사건에 연루되었으니 정순왕후가 수렴청정하던 시절 은원군의 처 송씨와 며느리인 신씨가 천주교 신자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결국 철종의 할아버지 은원군은 부인 며느리와 함께 처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철종의 아버지 정계군은 강화도의 삶을 계속 이어나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본처를 비롯해 첩 2명을 둔 것으로 보아 그렇게 빈곤한 삶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정계군은 1827년 본처인 완양부대부인 최씨 아래 이원경을 두었고 이듬해 첩 이씨로부터 이경응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의 가족은 1830년에 이르러서야 강화도에서의 삶을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 이때 효명세자가 요절하면서 후계자가 없어 다급해진 순조에 의해 방면되어 한성부 경행방에 정착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831년 정계군은 첩인 용성부대부인 염씨로부터 삼남 이원범을 두게 되었으니 그가 바로 철종이었습니다. 오랜 기간의 유배도 끝났으니 몰락한 종친 신분일지언정 조선왕가의 몇 안 되는 남자 왕족으로서 대우받으며 그럭저럭 살 수 있었습니다. 이후 그의 나이 10살 때 아버지 정계군이 세상을 떠난 일 말고는 큰 어려움 없이 지냈지만 조부인 은원군 때부터 시작된 불우는 후대에도 이어졌습니다. 그가 14살 때인 1844년에 민진용이 큰형 이원경을 왕으로 추대하려는 역모를 계획하면서 다시 기구한 운명에 놓이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일로 이원경은 사약을 받고 철종은 작은형 이경운과 함께 연좌제로 강화도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다시 역적의 집안이 된 상황에서 그들은 모두 신분이 격화되어 양민으로 살아야만 했으니 철종도 강화도에서 작은형과 함께 14살부터 19살까지 나무꾼, 행상, 농사를 지으며 평범한 백성의 삶을 살게 됩니다. 농사는 어릴 때부터 보고 배워야 일머리도 알고 몸에도 있는 법인데 철종은 14살이 되도록 한양에서 살았기에 농사일이 매우 힘들었습니다. 또 뗄나무 역시 한 적이 없었기에 나무 한 지민들 제대로 들 수 없었던 상황이었기에 강화에서의 삶은 무척이나 힘들었습니다. 실제로 철종실록에 명수낭비가 써내린 행록에는 동네의 무례배가 술에 취해 철종에게 말을 함부로 했던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임금이 강화도에 있을 적에 동네에 일찍이 완악하고 패러한 자가 있어 술에 취해 문 밖에서 소란을 부리며 언사가 오만하기 그지없었던 적이 있었는데 보위의 오름에 이르러서는 하교하기를 무지한 부류들에 대해 지금 문제 삼을 필요가 뭐 있겠는가 하고 드디어 놓아두고 묻지 않았다.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왕손에게
동네 사람이 그렇게 불손한 언행을 했다는 것을 통해 당시 철종의 처지가 얼마나 공공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철종실록의 철종대왕 행장에서도 강화도의 비참했던 삶을 유추할 수 있는데 강화도 유수로 부임한 어떤 유수가 방어 및 지킴을 목적으로 그의 일가를 감시하는 것이 너무 가혹하므로 집사람들이 이를 고통스럽게 여겼지만 왕위에 오른 철종은 그 유수를 오히려 승정원 승지에 임명하였다는 사례를 전하고 있습니다. 당시 천주교의 최양엽 신부가 프랑스 신부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에는 철종의 강화도 생활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으니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의 임금은 사냥꾼으로 불리었고 자기 친척 집에 종노릇을 하였습니다. 장날이 되면 가장 값싼 일꾼 노릇을 하였고 인정머리가 털끝만큼도 없는 주인의 채찍을 거의 매일 맞았습니다. 종으로 취급받았다는 이 기록은 전적으로 믿을 수는 없지만 그만큼 철종의 강화도 생활이 궁색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 자료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철종은 참담한 기억을 뒤로하고 그나마 목숨을 유지하면서 농사꾼이자 강화도령으로 살아가는 삶에 적응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항상 신변의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던 차에 1849년 6월 조정에서 그를 찾는 행렬이 오자 무척이나 당황했습니다. 철종은 자신의 가문이 여러 차례 영모에 휘말렸고 얼마 전에는 자신의 형이 영모에 몰려 잡혀 죽는 것을 보았기에 질의 겁을 먹고 산으로 도망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둘째 형인 이경응은 급하게 도망가다 다리가 부러지기도 하는 우픈 상황을 연출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그를 왕으로 모시러 왔다는 영의정 정원용의 말과 주민들의 설득으로 그렇게 얼떨결에 궁궐로 향했고 결국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철종이 왕으로 옹립되는 과정은 드라마틱했습니다. 철종은 그전 임금인 헌종과는 칠촌 관계였습니다. 만약 헌종과 그 윗대인 순조에게 자손이 번성했다면 왕위가 철종에게 올 일은 결단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헌종이 승하했을 때 왕위를 이을 마땅한 사람이 없었고 그래서 헌종과 칠촌간인 철종이 왕으로 옹립되었던 것입니다. 헌종에게 자식이 없었고 가까운 왕실의 인물도 대부분 영모에 연루돼 있었기 때문에 순원왕후는 헌종의 후계 문제를 깊이 고민했습니다. 고심 끝에 영조의 핏줄을 이을 인물은 이원범뿐이라면서 그를 후계자로 지명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경종 이후 지속된 당쟁과 19세기 세도정치 과정에서 헌종의 6촌 이내에 드는 왕족이 단 한 명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허수아비 왕의 존재가 세도정치 유지에 유리하다고 판단한 순원왕후와 안동 김씨의 입장이 맞아떨어진 점도 한몫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당시 철종은 이전 왕인 헌종의 칠촌 아저씨뻘로 학렬이 한 단계 더 높았습니다. 윗사람인 철종이 조카의 대를 잇는 것은 예법에 어긋나는 일이었기에 철종을 순조의 양자로 들이는 변법을 써서 왕위를 계승하게 됩니다. 1849년 6월 6일 임신년에 헌종이 승하하자 순원왕후의 명으로 강화도에서 맞아들여 헌종의 대통을 잇게 하였다. 당시 형인 이경응도 생존해 있었지만 순원왕후는 20세 이전의 왕이 더 적임자라고 판단하고 원범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철종이 즉위하면서 일가족이 모두 복권되었는데 자코가 없었던 아버지 이광은 이때 정계군에 봉해졌으며 곧이어 왕의 친부이기 때문에 대원군이 더해져 정계대원군으로 어머니 염씨에게는 용성대부인이라는 자코가 내려졌습니다. 철종의 즉위로 정계군은 선조의 생부인 덕흥대원군, 인조 생부인 정원대원군에 이어 조선 역사상 세 번째 대원군이 되었습니다. 더불어 작은형 이경응은 영평군, 큰형 이원경은 1858년에 회평군에 봉해졌습니다. 철종은 비록 왕이 됐지만 시골인 강화에서 오래 기간 거주해 제대로 된 왕세자 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철종을 모시고 온 대신 정원용이 그동안 어떤 책을 읽었느냐는 질문에 철종은 통감 2권에 소학 1, 2권을 읽었는데 그나마 읽은 것도 지금은 잊어버렸다고 말해 많은 사람들을 당황케 했습니다. 한간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완전한 일자무식까지는 아니었지만 당시 조정에서는 왕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철종 즉위 후
순원왕후가 대신들에게 내린 첫 하교도 왕이 학업에 성취가 있도록 보필할 것을 당부한 내용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백성들과 함께 생활한 철종의 경험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1849년 철종이 즉위한 후에도 순원왕후는 아직 19세인 철종을 대신해 수렴청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헌종 때에 이은 2대 연속 수렴청정이었고 순원왕후로 대표되는 안동김 씨의 세도 정치는 절정을 달했습니다. 광화도에서 노총각으로 살았던 철종은 1851년 안동김 씨 김문군의 딸을 왕비로 맞았으니 그녀가 바로 철인왕후였습니다. 이로써 순조, 헌종, 철종 3대 연속 안동김 씨 출신 왕비를 맞이하는 기록을 세웠고 당연히 안동김 씨의 위상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김좌근을 중심으로 한 세도 정치가에는 벼슬을 청탁하는 사람이 들끓었고 매감매직이 성행했습니다. 뇌물을 주고 수령이 된 관리들은 자신이 상납한 몫을 뽑기 위해 백성들을 심하게 착취했으니 세도 정치의 악순환은 계속되었습니다. 이처럼 세도 정치에서 파생된 정치기관 문란과 부정부패의 피해는 고스란히 힘없는 백성의 몫이 되었습니다. 철종 때 진주 등 삼남 지방을 중심으로 대규모 농민항쟁이 일어난 것은 세도 정치로 인한 정치의 부패가 백성의 삶을 더욱 공공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철종은 1852년부터 친정을 시작하였으나 이때도 역시 실권은 안동김씨 세력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1859년 관리들의 부정비리를 지적하는 등 비교적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노력을 보여주었지만 세상은 그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철종은 역사 속에 어리석은 임금으로 기록될 수밖에 없었으니 그에게는 그의 뒤를 봐줄 어떠한 세력도 없었습니다. 한편 철종에게는 영모죄에 연루돼 강화에 기양을 간 은원군의 후손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습니다. 철종의 선대가 역적이라는 점은 철종을 왕으로 지목한 순원왕후와 안동김씨 세력에게는 정치적으로 큰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래서 왕실에서는 철종의 선대가 영모죄에 연루된 기록의 삭제를 시도했으니 일성록 원본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일성록은 1760년 1월부터 1910년 8월까지 151년간 국정에 관한 재반사항을 기록한 일기인데 보관에 주력한 조선왕조실록과는 달리 왕실의 비사로 인식해 국정참고용 기록물의 성격을 띠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철종 즉위 후 일성록에 손을 대는 사건이 발생했고 현재 일성록에서 칼로 오려진 곳은 1786년 12월 1일부터 1799년 11월 5일까지 총 635곳에 달했으니 이것을 지시한 인물은 순원왕후였습니다. 실제 삭제된 날짜의 기록을 철종실록과 비교하면 대부분 은원군이나 은원군의 아들인 상계군과 관련된 기록들과 일치합니다. 즉 정조시대 기록 중 철종의 선대인 은원군과 관련된 주요 기록을 없앰으로써 철종에게 불리한 기록을 완전히 세탁하려 한 것이었습니다. 철종은 원래 몸이 병약한 데다가 정치로 자신의 뜻을 마음대로 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여색과 술을 가까이 하여 건강이 점점 나빠졌습니다. 1861년 이후로는 거의 병석에 누워 있거나 의원의 어배진을 보면서 겨우겨우 정무를 결제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1863년 음력 12월 8일 33세라는 한창 나이에 병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죽음에 안동김 씨는 혼란에 빠졌으며 모두 후계 문제에만 정신이 팔려 왕의 죽음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철종은 중정과 8명의 후궁들 사이에서 5남 6녀를 두었으나 대부분 어릴 적에 죽었고 철종 승하 당시에는 후궁 수기 범씨에게서 낳은 영예옹주만이 생존해 있었습니다. 이 영예옹주는 훗날 개화파의 거두이자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되는 박영의와 혼인했지만 혼인한 지 겨우 3개월 만인 14살의 나이로 요절하고 맙니다. 결국 철종의 사망을 끝으로 효정부터 내려오는 조선의 모든 직계왕통은 단절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당시 왕실의 최고 어른이었던 대왕대비 신정왕후 조씨는 흥성군의 차남 명복을 익종대왕의 아들로 입적시켜 차기 국왕으로 지명했는데 그가 바로 고종이었으니 사실 철종의 뒤를 이은 고종은 인조로부터 갈라져 나오는 17촌이었기에
철종과는 혈통상 남이나 다를 바 없었습니다. 한편 고종실록과 순종실록은 일제에 의해 편찬되었기에 실록청에서 정식 편찬된 조선왕종실록은 철종실록이 마지막이었습니다. 하지만 철종실록조차 안동 김씨의 세도 정치가들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내용을 죄다 빼버려서 내용이 매우 부실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동 김씨의 세도 정치에 눌려 제 뜻대로 할 수 없었던 철종이었지만 그래도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하려고 노력을 한 부분이 철종실록에 담겨 있습니다. 또 자신이 가장 어려울 때 살았던 강화도에 대한 특별한 마음 역시 가지고 있었던 듯합니다. 부모님을 다 잃고 자신을 거두어준 강화도였기 때문에 철종은 강화도 주민들만을 위한 특혜를 베풀었습니다. 하교하기를 내가 강화부에 어찌 특혜를 입히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돈과 곡식과 묵은 세금빚 가운데 징수할 수 없는 것은 모두 없애주고 다른 물건으로 대체하는 방법을 강화유수로 하여금 조정과 상의하여 그 장점을 따라 조치하도록 하라 하였다. 이어 1853년에는 강화도의 유생들만이 응시할 수 있는 특별 과거를 시행하도록 하교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강화도에서는 철종의 애틋한 첫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으니 다음과 같습니다. 강화도에서 만나 미래를 약속한 양순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왕이 되어 한양으로 온 힘없는 철종은 그녀를 너무나도 보고 싶어 했습니다. 매일 밤 그리워하며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아졌고 물론 궁으로 데려오려고도 했으나 당시 왕실과 권력자들은 천민의 피가 섞이는 것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로 인한 근심을 없애고자 독약으로 그녀를 죽였고 이를 알게 된 철종은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한 채 주색에 빠져 살았다고 전합니다. 이렇게 철종에 대한 야사나 여러 가지 오해들이 많이 전해지는데 이는 전례 없는 즉위 과정으로 그에 대한 기록이 부족했고 세도 정치로 인해 왕권이 크게 약해진 상황이었기에 나타난 현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조선은 이미 속으로 골물대로 골마 있었고 더구나 철종은 힘이 없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직도 무능력하고 어리석은 임금으로 역사 속에 남아 있습니다.